안녕하십니까. 브릿지바이오의 이정규 대표입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화학에서 좀 더 세부적인 X선 단백질 구조 결정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X선을 이용해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1993년 대학원을 마치고 LG생명과학, 당시 이름은 럭키화학인데요. LG생명과학 바이오텍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연구를 하다가 다른 분야에 좀 흥미가 있어서 연구기획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연구기획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 LG생명과학의 경우는 10여 년 동안의 R&D 연구의 결실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신약 후보 물질들이 전임상, 임상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해외 기술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본사에서는 이 연구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사업이나 혹은 기획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선택이 되어서 1996년 말에 본사에 있는 사업개발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름이 글로벌 프로젝트 팀이었는데요. 이 LG생명과학이 이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한번 띄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담겨있는 팀 이름이었습니다. 19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기술 이전을 시작을 해서 팩티브, 에이즈 치료제, 항응혈제 등의 약물들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파이자와 같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한 후에 기술 이전 후 제휴 관리 업무를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흥미진진하고 보람되고 흥분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015년 9월 브릿지바이오라는 회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브릿지바이오의 사업 모델은 좀 특이합니다.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개발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개발 중심 바이오텍 회사입니다. 영어로는 No Research Development Only, 줄여서 NRDO라고 합니다. 또 이 자체적으로 실험실이나 실험 인력을 갖추지 않고 외부에 있는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일을 하는 이 가상운용, 버추얼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는 인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작년 설립 후에 한국화학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에서 면역염증 질환 치료제인 BBT-401이라는 약물의 전 세계 판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판으로 올해 7월까지 국내 유수 벤처캐피탈로부터 145억의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전임상 개발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면역염증 질환이라는 분야가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아토피 피부염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아직도 많은 질환들의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서 미충족 의료 수요가 굉장히 큰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BBT-401이 아주 좋은 약효를 보여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하나의 요소는 2000년대 첫 바이오 붐 때는 이 사업 경험이 없는 교수님들이 많은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들이 결과적으로는 교수님들이 사업 경험을 쌓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서 이 사업에 경험이 있는 이 창업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커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맞아떨어져서 운이 좋게도 큰 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국내에 바이오텍 붐이 일었습니다. 당시 LG생명과학 연구소장이셨던 조중명 박사님께서도 이 바이오텍을 시작하려고 했고 감사하게도 제가 피택이 되어서 공동 창업자로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회사를 2000년 8월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CFO 그리고 사업개발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CFO가 들어온 이후에는 사업 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사업 개발 업무를 하게 되면서 다국적 제약회사들, 벤처들 포함해서 한 200여 개 회사들, 전 세계 회사들 다니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우여곡절 끝에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코스닥에 들어가려는 업체들은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 바이오벤처는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기술성 평가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벤처들을 상장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첫 해당이 되어서 2006년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상장 후 회사가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저는 나름대로 좀 더 새롭고 좀 도전적인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에 대한 열망이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2007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08년도에 렉스바이오라는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두 번째 바이오텍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새로운 표적 단백질인 파우프라는 단백질의 결합을 하는 항체를 이용한 췌장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현재 연세의료원 연구처장으로 계시고 췌장암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명의로 알려지신 연대 송시현 교수님, 그리고 생명공학 연구원에 있는 팀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 췌장암 치료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되진 않았습니다만 많은 것을 배운 계기가 되었고요. 작년 9월 달에 세 번째 바이오텍 회사인 브릿지바이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SNS는 이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면도 있지만 전문적인 정보를 나눔으로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한 5년 전에 SNS를 시작을 했는데요. 국내에 있는 많은 연구진들이 해외 연구 동향, 연구 활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알고 있던 많은 회사들의 정보들 그리고 소식들을 전하는 통로로서 SNS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합니다. 과거에는 정보의 혹은 지식의 축적 속도가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큰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얻는 좋은 방법이었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이 지식의 축적과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큰 조직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지식들을 얻는 동기가 느려지고 오히려 익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조직들이 이런 새롭게 발전하는 속도 지식들을 습득하고 발전시키는데 훨씬 더 적절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과학적인 지식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생물학적 혹은 약학적인 지식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들은 학교에서 혹은 박사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한 몇 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산업적인 지식입니다. 이 산업적인 지식은 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제약바이오 산업은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많은 규제를 받는 그런 규제 중심적인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주 많은 내용들로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요건을 맞춰야지만 판매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구조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 한 약물을 판매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이오 벤처들 그리고 제약회사들 그리고 학계 협력이 필요한데 이 협력하는 여러 주체들 간의 이 다이내믹스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은 사실 학교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개발 혹은 사업은 결과적으로 사람들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사업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지 혹은 이해를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혹은 공감하는 그런 능력들을 수시로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제약바이오 산업은 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개발 전문가들 중에 보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취향이 혹은 성향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가짐입니다. 마인드셋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합해서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윈윈이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단순한 말이 아니고 이 생활 습관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나와 있을 때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공통점을 보고 공통점을 키워나감으로써 더 큰 수익들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그 키운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사업이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들은 좋은 바이오 사업 개발자 혹은 사업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팀워크를 갖추려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팀워크를 이룰 때 여러분들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윈윈 하려는 그 철학을 생활 습관으로까지 끌어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1 더하기 1을 5 혹은 100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과와 같은 사업 개발자 혹은 사업가가 되실 것입니다.